네, 막대 먹은 사람 나왔어요. 막대 먹은 사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아우, 오랜만에 오네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죠? 네네. 한 7, 8, 9년 되지 않았나? 2000 제가 그때 영애 씨 초반에 할 때라고 그러셨으니까 한 예. 2007년도쯤인가요, 그러면? 그때 시작했어요, 영애 씨가? 예, 그랬어요. 2007년 4월. 한 7, 8년간 지금 막대 먹게 사는 거예요, 그죠? 8년째. 8년째. 진짜 오래 갔네. 시즌 그거네, 14까지? 그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케이블계 전원일기라고도 많이들 말씀해 주시고. 맞아요. 그 얼마나 복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럼요. 진짜 축복이죠. 네. 예, 하면 할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기장 같은 분이다. 일기장. 아, 네. 이런 표현은 안 나왔던 것 글쎄 같아. 처음 들어요? 아, 그래 없었어요? 네, 다 각자 다행이네, 다르게 다행이네. 표현하시거든요. 왜 일기장이에요? 뭐 하나님 나의 전부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이런 건 좀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식상하고 저는 제 인생에서 일기장이라는 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살아온 지금부터 한 38년 동안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냥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뭐 대단한 표현도 있었겠지만 일기장 같다라는 게 제가 이제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 동안 뭐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예, 또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부모에게도 말 못할 모든 것들을 저는 유년 시절부터 일기장에 이렇게 예. 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제 모습이 아무리 뭐 좋았던 나빴던 어떤 모습이든 간에 다 똑같이 저를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제 인생에서는 일기장. 하나님이 일기장 같은 네. 분이지 않나. 지금도 일기 써요? 지금은 거의 옛날처럼은 못 쓰고요. 지금은 적었을 가끔 거 아니에요? 메모를 뭐 가끔 지금은 하고. 일기가 아니라 육아일기 쓸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기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저희 하민이가 3개월 다 돼가요. 1월 18일 날 제가 곧 100일 되네? 출산했어요. 네, 곧 100일. 방송 때쯤이면 100일쯤이겠다. 아 그렇구나. 그러네. 맞네요. 축하합니다. 4월 27일이 100일이에요. 네,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예. 아이고. 아기 그러네. 엄마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느껴요? 어때요? 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전에는 못 느꼈던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상상에만 그쳤던 감정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실제로. 예. 어릴 때나 이제 제가 결혼 전이죠. 결혼 전 출산 전에 이제 이쪽 길을 먼저 가셨던 선배 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애 낳으면 어때? 뭐 이랬더니 완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BC AD처럼 전후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자의 인생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 정말 그럴까? 상상만 해봤죠. 예. 근데 막상 제가 하민이 낳고. 해보니까 아마 그 어떤 걸 상상했어도 지금의 상상 생각에 이상이야? 상상 이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그 이상이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예 제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아 정말 특히 힘들 때는 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또 이런 감정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 전에는 출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너무 다양한 감정들이 예. 지금은 느껴지죠. 예. 그래서 더 많이 회개기도도 하게 되고. 아 이랬겠구나. 진짜 이랬겠구나. 또 우리를 만들어줄 때 이랬겠구나. 그리고 일단은 너무너무 기적 같아서 그냥 이 자체가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해요. 네. 감사 그냥. 모태 신앙이세요? 예, 모태신앙이죠. 어렸을 엄마 때 덕분에. 저희 어렸을 엄마 때. 덕분에. 그럼 집안이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이 어떻게 돼요? 몇 대째는 아니고요. 저희 엄마도 좀 특이하게 혼자서 그 시골에 전라도 쪽에 그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그 당시에는 사실 예, 기독교도 일단 많이 없었고 또 시골이었고 예.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예, 근데 6남매셨는데 저희 엄마가 혼자서 희한하게 또 어떻게 또 선교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먼 길을 혼자서 걸어서 교회를 혼자서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형제 자매분들 중에서는 저희 어머니만 혼자 그랬는데 지금도? 예, 근데 이제 외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다행히 예, 전도하시고 예, 어머니 하시고 할머니는 예, 예.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마지막까지 같이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모시고? 보살피시면서 그렇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희 엄마만 희한하게 하여간 그 당시에도 혼자 그렇게 다니셔갖고 저희는 자연스레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소위 얘기하는 그 모태신앙이었죠.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홀어머니로 저희 3남매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뭐 일찍 혼자가 되셨어요, 엄마가. 그래서 아이고야, 고생하셨네. 혼자 일찍 되시고 저희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쯤 그때 처음 이제 12살이죠. 그때 처음 돼서 저희 오빠, 저, 남동생 이렇게 3남매가 있었는데 이제 혼자서 양육을 하셨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풍족할 수 어렵지. 없었고 또 그 어렵지. 시절은 요즘이야 여자들이 또 능력이 맞아요, 되면 각자의 다양한 직업군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특히나 어렵지. 저희 어머니들 세대는 맞아요. 또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최선을 다하셨지만 당연히 빚이 좀 많이 막 불어나고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뒤에 제가 이제 방송 생활도 하게 되고 먼저 독립을 하게 되면서 왜냐면 오빠는 또 이제 의대 공부를 하고 막 공부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사회생활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빨리 이제 빚부터 갚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궁금하더라고요. 예. 도대체 우리 엄마 무슨 용기로 이렇게 저도 예대를 다니고 있었고 오빠도 의대를 다니고 있었고 이제 거의 다 좀 소위 돈이 많이 드는 들어가는 좀 공부들. 직업군이고 그래서 전공이고 하다 보니까 엄마 만약에 내가 약간 이런 직업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이 많은 빚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이랬더니 엄마가 정말 처음 보는 표정으로 그러네. 어머 나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냐고 대책도 없이 그랬더니 자긴 그냥 믿었대요. 그냥 믿음을 주셨대요. 그냥 기도를 하면 엄마 되게 구체적이세요. 오빠는 약간 이렇게 소위 이제 공부 쪽 제가 너무 물질의 복을 주실 거라는 응답을 맨날 받았대요. 정말. 근데 어머니가 복지관을 또 하시면서 근데 힘들면서도 어려운 분들 많이 도우셨던 어머니였었나 봐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원망이 되게 많았죠. 제 입장에서. 왜냐면 아니 우리 어린 마음에는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리고 저희는 또 엄마가 복지관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홀어머니, 홀아버지들 이게 또 상담 일을 오래 하셨어요. 엄마가 그 전에 또 그래서 상담 일을 한 1-20년씩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소위 왜 이렇게 좀 엇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부모들에 대한 영향이 크더라.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홀어머니, 홀아버지들 계시는 분들을 다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데리고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함께 그 자녀들을 또 봐줘야 되니까 있었고. 놀이방을 또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만 갔다 오면 바글바글했겠다. 애들 봤었어야 됐어요. 심지어 아이들을 그냥 봐야 당연히. 되는. 하물며 그 와중에 또 IMF가 터져가지고 98년도 IMF가 터져서 저희가 하던 복지관을 갑자기 소위 정말 쫓겨나다시피 해서 또 이사를 갔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를 오라 그랬는데 저는 그 집을 약도를 보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기한이 너무 이렇게 주말에도 주말까지 나가면 안 되냐 그랬는데 하여간 그때 평일날 빨리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제가 고2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이리로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고? 약도를 주셨어요. 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약도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학교 끝나면 이 집 없으니까 그렇죠. 새 집 이 집 아니고 이제 이 집으로 찾아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또 어떻게 찾아가는데 그 집은 또 시내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 거기서 어떻게 빨간 버스라는 거를 타고 내렸는데 정말 막 사막 같은 곳이었는데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었겠다. 그 집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제 하나씩 올랐는데 이 집이 아닌데 왜 끝까지 딱 올라갔는데 엄마가 혼자서 이렇게 짐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그만 마당이 있었어요. 그 집이. 조그만 마당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바깥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엄마가 딱 하는데 정말 딱 눈이 마주치자마자 엄마도
현수가 이러면서 이제 둘이 막 부둥켜 안고 이제 울고서 한바탕 울고서 이제 막 그거를 짐 정리를 하기 엄마도 시작했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셨겠다. 그래. 그때 안 그렇게 좋죠. 딸을 네. 이 여고생 그렇지. 딸을 그렇게 맞아요, 오라고 맞아요. 해놓고 저뿐만이 아니라 또 줄줄이 세상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네, 그죠? 있었죠. 예. 솔직히 그죠? 그럼요. 엄마는 사춘기에다가. 이렇게 사람들 도와주고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도 아무래도 아직은 그때 나이가 또 이렇게 성숙할 아이, 그럼요. 완벽히 성숙할 나이도 뭐 아직까지도 성숙하고 있는 단계지만 제가 그때는 뭐 그랬었죠. 그럼 근데 그 옥탑방에서 저 현숙 씨는 개그맨이 되신 거예요? 비전을 품었어요? 네 아니요 그때 바로 된 건 아니고 그때 제가 첫날 갔더니 아 일단은 너무 집이 작고 작은 집일수록 또 천장이 낮아가지고 나름 여자 혼자라고 방 2개 중에 방 하나를 저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웬만한 가구는 이제 다 버렸고 이제 집이 워낙 좁다 보니까 침대 하나 딱 제가 잘 수 있는 침대 하나 들고 갔는데 제 방은 침대 하나를 넣으니까 꽉 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게 숨이 막혀서 심리적으로 약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엄마 주무시는 틈을 타서 이제 혼자서 문을 살짝 열고 새벽에 마당에를 이렇게 딱 나가서 너무 답답하니까 하늘을 보고 한숨을 탁 쉬는데 하늘만은 공평하더라고요. 그렇지. 그 하늘이 거기에 있지. 네. 그 집은 요만해가지고 너무 숨이 차가지고 나왔는데 하늘 딱 보는데 어머 막 별도 많고 내가 그 전에 뭐 소위 좀 넓은 집에서 살았을 때나 여기나 하늘은 똑같은 거예요. 그때 딱 그 느꼈죠.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대로 두지 않으시겠구나. 뭘 해도 나를 더 크게 쓰시겠구나라는 이상하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깨달음과 함께.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냥 그 집이 또 나름 좋았어요. 오히려 그 집에서 굉장히 그 감성이랄까? 저희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 어머니가 키워놓은 거 감사와 기쁨. 되게 금방 온 거예요. 그래, 금방. 그럼 그게. 저 연기자 생활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원래 하고 싶었어요? 어려웠을 연기자 꿈이? 때. 그래서 그 집에 살고 있을 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뭘 하고 싶나 내가. 그랬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예술 쪽에 관심은 많은데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어느 날 연극반 언니들이 와서 PR을 하는데 예.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술 계통은 다 좋아하는데 종합예술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연극반을 들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이 길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그 요즘은 문화사역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당장 내가 가진 거 없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만 있어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이 일은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겠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냥 취미 삼아 연극반 생활을 하다가 나 이거 해봐야 되겠다. 대학 갈 때. 예, 그래서 대학교를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라는 곳을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죠. 부산에. 네. 그리고 개그맨이 먼저 되신 것. 아니에요. 처음에 연기자가 저는 먼저?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6년이 지나고 제가 열심히 이제 연극하고 정말 쉴 새 없이 했어요. 정말 많이 하셨구나, 열심히 먼저. 했어요. 예, 뭐 돈도 벌어야 되니까 제가 그때 그전에는 막 이렇게 서빙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재수할 때는. 근데 이제 나름 재주가 좀 있다 보니까 친한 선배가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학교 축제 같은 거에 MC를 보면 오히려 그 돈보다 더 많이 왜냐면 제가 또 학비도 그때 당시에 학자금 융자를 받긴 받았지만 또 생활해야 되는 또 돈은 필요했으니까 거의 밤잠 안 자고 또 장학금도 받아야 되니까 거의 밤새 연극 연습을 소위 워크숍을 연극영화과는 매년 하는데 안 했어도 되는데 저는 계속 그런 거를 학생 때 하지 않으면 언제 기회가 오겠나 싶어가지고 워크숍도 맨날 밤새 연습하는데 열심히 사셨구나. 예, 열심히. 맞아요. 그래서 아침 수업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그 사이에 새벽에 한두 시간 또 짬내서 레포트 쓰고
또 아침 수업 가고 짬짬이 이제 가끔 졸고 뭐 그러면서 또 MC 보면 또 제 용돈 벌고 예 그러면서 이제 대학 사실 생활을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이 됐고 맞아요. 그죠? 표현대로 내공이 쌓였겠냐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소위 연예인이란 직업, 그러니까 연예인 되고 나서 막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스케줄 맨날 밤새. 저는 오히려 그때가 더 힘들게 열심히 해가지고. 아, 그때는 뭐 단련이 내가 됐어요. 무슨 단련이- 매니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코디가 네. 있는 것도 아, 아니고. 그럼요. 근데 왜 살이 안 빠졌을까? 그러니까 그게 불가사의라고 선배들이 너무 순환이 안 좋대요. 몸이 순환이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돈 좀 벌었어요? 많이?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6년 뒤에 박준영 씨가 쇼 뮤지컬 펑키펑키라는 제가 보따리 진짜 하나만 싸들고 서울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미아 삼거리에 그 옥탑방에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4만 원짜리 거기에 이제 짐을 풀고 예. 이제 오디션을 무작정 보러 다니다가 쇼 뮤지컬 펑키펑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뮤지컬을 하게 됐어요. 오디션이 통과가 돼가지고 예, 하게 됐는데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박준영 씨가 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개그를 같이 해보지 않겠냐. 이제 자기도 무가라서 너무 잘 됐다고. 무가라서. 무가라서 이제 많은 걸 너에게 뭐 이렇게 가르쳐주겠노라고. 할 수 있고 자기가 이제 기획사도 차렸고 하니까 그때도 이제 근데 사실 좀 거절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연기자로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도 3번을 거절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뭐라고 이런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일생에서 어차피 저는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주든 말든 제가 나름 내공을 쌓아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난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예. 그 사이에 중간에 잠깐 다른 직업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해볼게요 그럼. 근데 성격이 좀 한번 하면 확실하게 해야 열심히 되는 하는 스타일. 예 스타일이라 출산드라로 굉장히 유명해졌었잖아요. 그거 했었잖아요. 그때. 그거 하면서 출연료 자체는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감사하게도 뭐 CF도 찍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돈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저의 낙이었죠. 어떤 엄마 날? 빚 갚는 게. 엄마한테 송금하는 게. 빚 갚아주는. 네. 어. 예, 그 옛날에는 엄마한테 이걸 빨리빨리 하루라도 그 달이 되기 전에 그래서 그 오늘 입금이 됐나? 그래서 연구동이란 데가 있어요 KBS에. 예, 그 아파트 같은 데서 그 개그맨 친구들이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하고 막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아이디어 회의를 제가 같이 하고 있다가 또 확인해보고 입금됐네 이러면 그 앞에 은행 그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맨날 보내는 게 저의 효녀다. 낙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해. 아니야. 누가 막대 먹었다 그랬어 근데. 그래. 착한 년이신데. 영예가 아니잖아, 현숙이지. 그러네. 참. 근데 사실은 그 오늘날 현숙 씨를 이렇게 만든 그 엄마의 거는 기도가 그럼요. 그 시간이 있었던 아니 그것도지만 거니까. 이 드라마 쪽에서 연기 쪽에서는 이거란 말이에요. 막대먹은 영희 씨, 네네네네. 그죠? 스타급에 딱 올려놓을 수 있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원래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출산드라는 캐릭터가 개그맨이라는 굉장히 게 너무 강했죠. 셌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딱 10개월 했었어요. 그걸. 그래 우리 안 했을 거는. 예. 그랬는데도 많은 분들이 뭐 감사하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 잠깐 했는데도 아주 아직까지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긴 한데 또 연기를 하고 싶다라고 꿈을 꿨던 제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약이자 독이었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래서 계속 제가 출산드라도 하다가 제가 그만하겠습니다라고 그 당시 PD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라고 이제 제가 그만해야 될 때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만두고 다시 뮤지컬 무대로 갔었어요. 그래서 넌센스 잼볼이라는 뮤지컬을 5개월 동안 뭐 뮤지컬 쪽으로 유명한 뭐 이태원 씨나 뭐 전수경 씨나 이렇게 해서 같이 했던 뮤지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뮤지컬을 5개월 동안 하면서 예. 미녀는 괴로워라는 그 영화를 하게 됐었죠. 네. 근데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선택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이렇게 상의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믿음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 보니까 책임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막 하다 보면은 사람이니까 어떤 순간에
지치기도 하고 맞아요. 아, 참 힘들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다 절로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중간에는 좀 힘들었죠. 저도 사람이라 처음에는 너무 기쁘게 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뭐 너 뭐 돈 벌어서 내 빚 좀 갚아 그런 적 이런 적 없지만. 없잖아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너무 즐거워서 했거든요. 너무 즐거워서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막 몇 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스스로는 좀 계속 반복되는 이 생활이 처음에는 사람이라 저도 간사한가 봐요. 이게 처음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너무 좋다. 진짜 감사하다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좀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안 그러겠어요? 네. 아무도 시킨 것도 아닌데 사실 소녀 가장이 스스로 된 거야. 괜히 가장 역할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냥 한 거죠. 그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지치면서 그런데 또 이렇게 해저버릇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중간에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힘들어서 또 저희가 불규칙한 약간 비정규직이잖아요. 맨날 그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혼자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어느 달은 조금 내가 오늘 요번에 방송이 좀 없어가지고 짜증나지. 통장이 비어가는데 부족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좀 없을 때는 막 마이너스 통장까지 막 불안하기도 쓰게 하고. 되는 하지만 또 가족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지만 또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걱정할까 봐. 새벽 일 끝나고서 또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갖고 벽을 보고 제가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막 지친 거지. 어머 내가 왜 이러지? 어머 이런 게 우울증이란 건가?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딱 내가 이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까지 왔는데 그 이상의 게 없으니까 지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한 번 느꼈죠. 나중에는 이게 사람이 물질적으로나 소위 돈이나 명예 이런 건 한계가 있구나. 그럼 예. 맞아요. 예. 그때 오히려 점점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자꾸. 그리고 오히려 막 술도 먹게 되고 혼자서 외로우니까. 예. 그럴 때 이게 찬양이 많이 도움되죠. 가족들이 또 걱정할까봐 얘기도 못하고 혼자서 막 끙끙 앓고 이럴 때는 그 찬양이 되게 또 와닿았었죠.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중간쯤에 보면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예.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족들을 보기도 하고 왜 가족들은 내 마음 몰라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가족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도 벽 보고 맞아.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었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게 되게 와닿았어요. 아니 우리 저 소녀가장 그렇게 해서 그 오빠 큰 오빠는 의사가 의사가 됐어요. 네. 됐고 밑에 동생은 지금 목회 생활 이제 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얼마 전에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 진짜? 되시고. 네. 이 두 사자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 아야. 제가 뭐 다 만든 건 아니고. 한 분은 정말 영혼을 그렇지. 치료해 주시는 그 일을 맞아요, 하는 맞아요. 일이고 또 한 분은 정말 육신의 육 일을 또 치료해 주시는 분하고. 진짜 와. 엄마 기도대로 다 됐어요. 그러네. 근데 희한한 게 남들이 들으면 이 삼남매가 되게 다른 직업군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상당히 사역하기 좋은 직업군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해외 봉사를 가도 의료봉사 다 있네. 당연히 저희 오빠 괜찮죠. 저는 말할 것도 그러니까. 없죠.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커요 요즘은. 예. 그리고 무궁무진하잖아요 지금. 나중에 축도 딱 하면 끝나네. 끝나죠. 동생이. 세례 딱. 응? 근데 지금도 이미 나름 시작하고 있어요. 남동생이 지금 미자립 교회들 그 수련회 같은 것도 열기 어려워서 힘든 교회들을 저희 엄마가 하고 계신 그 시골 교회에서 예. 직접 그 수련회를 해요. 방학 때마다. 그래서 저는 후원금을 내고 가고 있어요. 목사님 이름 뭐죠? 동생 목사님? 김활수 목사님. 이름 특이하다. 김활수. 네, 김활수 목사인데. 우리 또 그 목사님을 만나봤죠. 아, 진짜요? 네. 목사님 나와주세요. 김활수 목사님. 네.
누나가 항상 나와 함께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모두 고마운 시간이었어. 항상 나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신경 써주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잊을 수 없고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누나가 참 많은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특별히 엄마가 나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할 때에도 누나가 엄마 대신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위로가 되어줬었고 그리고 또 맛있는 밥도 많이 차려줬었던 것들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번에 조카가 나왔는데 하민아 잘 자라기를 바라고 이 작은 아빠가 계속해서 기도할게. 누나 사랑하고 축복해. 안녕. 귀여워. 되게 예쁘게 생기셨다. 아, 진짜요? 목사님이. 진짜요? 네, 네. 결혼하셨어요, 목사님? 했어요. 네, 아직 자녀는 없는데 근데 좀 각별했어요. 동생하고는. 거의 제가 진짜 키우다시피 했어요. 5살 터울이에요. 터울이 네, 많이 나네. 네, 근데 어릴 때 엄마가 이제 뭐 밖에서 또 계속 일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제가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저 친구는 진짜 밥을 해서 먹이고. 자, 우리가 근데 이 즈음에서 지금 이제 동생까지 만나봤잖아요. 네. 사실 지금 이 김현숙 씨가 있기까지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하셨던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인물이 어머니죠. 네네. 사모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밀양 서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네. 어머님 우경아 사모님 자리에 모시도록 어서 오세요.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고우시다. 밀양에서 오셨다고요? 네, 밀양에. 사모님 되셨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예. 네. 오늘도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오셨어요. 네. 5시부터 요즘 맨날 손주도 좀 많이 봐주세요. 손주 제가 키우죠. 하민이? 예. 그래요? 예. 그러시느라고. 시골 교회도 진짜 바쁘신데. 현숙이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뭘 좀 약속하셨어요? 봐주기로 했어요. 아니 현숙이가 뭐 방송에 나와서 몇 번 이야기해서 알지만 엄마 뭐 오빠하고 차별하고 뭐 키우고 너무 힘들었다 이래서 항상 그랬거든요. 네 닮은 꼭 딸 3명 놓으면 너한테 못 해줬던 거 다 해줄 테니까 빨리 결혼해서 이렇게 애만 놓으라고 그 약속을 이제 한 건데 저는 제 입으로 이제 이렇게 말했던 거는 예. 하나님과 약속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시골 농촌에 이제 미자립 교회니까 정말 같이 목회 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약속을 해놓으니까 주말에는 꼭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제 와서 키워주기로 했기 때문에 네.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진짜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안 해주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어떤 좀 도움을 받으실 분을 구해야 되나 솔직히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봐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직접 가서 보면 시골 교회 열악하잖아요. 뭐 따로 전도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서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러니까 성전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기본적인 거 아빠는 또 그 할머님들이나 그 왜 시골에 계신 분들 또 봉고 운전까지 직접 다 하시니까 목사님이 하실 일이 아빠가 많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짜 패 끼치는 거죠. 근데도 엄마가 진짜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님 보시기에 이 딸이 이렇게 잘 성장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의 엄마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시죠. 어떠세요? 이 딸 보면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세요? 딸 보면 뭐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 후하고 너무 많이 달라져서 예. 뭐 한편으로는 좀 섭섭한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아니 아까 이제 그 저쪽에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엄마를 이야기할 때에 저리 웃음꽃이 피고 얼굴이 환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이제 엄마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제 그게 달랐겠지. 남편을 만나고서는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이제 사랑만 받았기 때문에 좋았을 거고 이제 엄마는 이제 좀 항상
지가 이제 좀 애증의 관계잖아요, 원래. 가장 부모랑 역할을 딸, 엄마랑.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힘들었구나라는 내가 느낌에 좀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팠고 한편으로는 아 감사하다. 이 아, 엄마의 저는 그 이 믿음에 그게 대해서 아니라 어릴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엄마는 맨날 그냥 이런 분이었으니까 나도 엄마의 아픔이나 이런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통할 때 더 울었던 게 내 몸도 너무 아프긴 아픈데 그 제가 너무 아파서 진통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남편도 있고 지금 엄마도 옆에서 그때 예, 와 예. 계셔가지고 손잡고 막 해주고 있는데도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는데 더 눈물이 나는 건 우리 엄마는 옛날에 저 혼자서 저렇게 있었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셋씩이나. 네,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그날도 엄마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내가 눈물이 난다 그랬더니 지금은 너나 신경 써 무슨 엄마 눈물 무슨 엄마 생각지 네 걱정이네 지금 네 자궁이나 걱정이 지금 네 지금 네 배나 걱정이 울길래 아파서 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파서 온 엄마를 줄 이해하기 알고. 처음 시작하는 가장 깊게 이해하는 순간. 아니 근데 저는 재밌어. 내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를 깨달은 게 저는 그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옛날에 엄마 빚도 갚아줬고 내가 막 했으니까 나는 가장으로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랬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안 됐어라는 생각을 저도 은연중에 어떻게 보면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다 알아. 나는 엄마의 힘들었고 엄마가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거 이상을 나는 했어 라고 생각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의 눈물도 있었고 같은 여자로서 이렇게 아픈데 엄마 그 혼자 난 지금 옆에 이렇게 다 있고 난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엄마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이렇게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데 엄마 어땠을까 이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효녀다. 우리 김현숙 씨.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걸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새삼 느꼈어요. 못 받기 싫을 때 너무 아팠겠어. 나 진짜 애 하나 낳을 때도 이렇게 아픈데 새삼 있잖아요. 난 너무 진짜 온갖 하여간 엄마부터 우리 주님부터 막 하여튼 아이를 낳으면서 맞아. 새삼스럽게 너무 깨닫는 게 많았어요. 네. 김현숙 씨가 태국하고 네팔 선교 다녀오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이 생겼다 그러는데 어머니하고 같은 비전을 품고 있는 겁니까? 그 전부터요. 그 그 전부터 엄마의 영향이 좀 많았죠. 어떤 비전이에요? 어떤 꿈? 엄마가 항상 그 얘기했을 그 꿈을 계속 복지관에서 그 청소년들 특히 방황하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시절을 겪어봤지만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을 때도 딱 그 타이밍에 옆에서 누군가가 맞아요. 정말 한 포인트만 이렇게 해주면 맞아요. 사실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유년 시절을 겪어보니까 너무 뼈저리게 느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부어주신 게 워낙 많으니 엄마는 예전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이제 물질의 축복을 아마 분명히 받을 거다. 그러면 그거를 청소년 수양관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도 당연히 계속 와서 이제 강의의 형태나 아니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그 상처받은 특히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청소년 수양관. 예, 청소년 수양관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항상 꿈이 많아요. 그냥 하나 이거 이루시거나 난 또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되게 또 부딪혔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년이에요 아직도. 꿈이 있으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수입은 내가 벌어야 되고 자꾸 이런데 왜 이렇게 하시나 이랬는데 공역하는 거야, 저기 결국. 저 맞아요. 김현숙 씨 왜 무릎절이야 벌써? 아니 아니 진짜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제가 되게 마음에 아까 왜 벽 보고 울었다 할 때가 그랬다니까. 그때는 또 엄마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내가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왜 또 벌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현숙이가 힘이 너무 많이 들게 해도 제가 기도할 때에 진짜 하나님 깨달았어. 현숙이가 지금 힘들어도
일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제 현수가 저리 힘들어도 난 우리 그 믿음 현숙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언젠가는 이제 그런 걸 다 알 것이다는 믿음이 있고 그래도 슬퍼하지 않고 얘를 미워한 적은 없었고. 엄마가 뭘 미워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내가 해야 될 이유가 그럼. 내가 혼자 돼서 자녀를 혼자 이렇게 키워본 과정을 아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있으면 네가 이걸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맡기기 위해서 세뇌 나를 교육이. 이제 이렇게 세뇌 했다는 교육이 거지. 어마어마했어요. 어머니하고 딸이 아까 그랬거든요. 애증의 관계 뭐 이랬어요. 근데 우리 남자들도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사실은. 예? 두 분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보실래요? 고맙다는 표현 좀 해볼까요? 그럼 쑥스럽지만 아니 항상 많이 해요. 엄마는 항상 고맙다. 해보세요. 제가요. 아니, 서로. 그래 네가 엄마가 힘든 거 뭐 하고 이래도 돈 버는데도 힘들었을 거고 믿음을 또 성숙시키는데도 힘들었을 거고 모든 게 힘들어도 잘 참아주고 또 끝까지 신앙생활 또 남편까지 전도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에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 말 열심히 때문에 해보자. 항상 거절을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현숙 씨도 지금 아기 하민이 봐주고 어머니가 계시잖아 크시잖아요. 지금. 사랑합니다. 나 보니 알겠습니다. 조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원망하고 엄마를 또 나름대로 아유 뭐 이렇게 써라고 의심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니까 앞으로 엄마의 기도대로 그대로 쭉 되실 겁니다.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그래 지금까지 제대로 대먹은 현숙 씨였습니다.